적 선택이라고만 정리해도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왜 하필 검찰개혁의 제도적 출범을 앞둔 지금 거취 논란이 커졌는지, 또 이 논란을 누가 어떤 정치적 서사로 바꾸려 하는지입니다. 이 두 층을 내려가 보면 박지원 의원의 다소 거친 만류와 정성호 장관의 조심스러운 답변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지원 의원은 처음부터 에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이 사표를 냈느냐, 대통령이 반려했느냐가 국민과 국회 기자들의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 일정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들어온 것을 두고도 정 장관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참 신기합니다. 민생법안 앞에서는 연결이 자주 끊기는데 권력의 빈자리 냄새가 나면 와이파이보다 빠르게 접속합니다. 박지원 의원의 핵심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경제와 외교 일정을 수행하는 동안 가장 가까운 장관의 사회 문제가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구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해온 장관이 마지막 문턱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새 집에 골조를 올렸다고 해서 공사가 끝난 게 아니다.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고 사람이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을 때까지 현장 책임자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정성호 장관의 답변은 사퇴서를 완전히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 일정을 수행하는 동안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자신의 거취 관련 보도가 나온 것도 뜻밖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설명은 사실상 사퇴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검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를 끝내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는 큰 틀이 마련됐으니 검찰개혁은 약 95% 달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표현을 꺼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정 장관은 자신이 맡은 역사적 임무가 거의 끝났다고 판단했고 건강도 좋지 않은 이 후임에게 자리를 넘기려 한다. 실제로 그는 수개월 동안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다른 개인적 건강 문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도 오래 논의해 왔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7월 24일과 25일 보도에서 정 장관이 오래전부터 사퇴 의사를 전달해 왔다는 취지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개인의 건강과 자연스러운 인사교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치에서 95%는 거의 끝났다는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가장 위험한 5%가 남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법률의 이름을 정하고 조직의 간판을 다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사건이 어디에서 막히며 그때 국민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는 원칙은 큰 방향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부족하거나 잘못됐을 때 누가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놓친 증거를 누가 보완하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는 국민의 일상과 바로 연결됩니다. 이 지점에서 보안수사권 논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을 당론으로 정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찰의 첫 수사가 완전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특히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을 곧바로 검찰권을 되살리려는 시도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그렇다고 제도 설계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덮어버리는 것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박지원 의원의 만류가 단순한 인간적 설득을 넘어섭니다. 그는 측근이라면 더 큰 희생을 해야 한다고 했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자동으로 출범하는 것이 아니니
끝까지 마무리하고 나가라고 압박했습니다. 표현은 거칠었습니다. 건강이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식의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불편할 수 있어요. 공직자의 건강을 정치적 의무만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말 속에 담긴 정치적 계산은 읽어야 합니다. 지금 장관이 떠날 경우 제도 설계의 공백보다 먼저 언론의 헤드라인이 여권 내부 충돌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회 논란을 두고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자 정부의 패배, 더 나아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는 공세를 폈습니다. 연합뉴스가 7월 25일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가 먼저 입증돼야 합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검찰개혁의 목표 자체를 두고 갈라섰는지, 정 장관의 사의가 보안수사권 당론 결정 직후 처음 생긴 것인지, 대통령이 장관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인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발언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 장관은 사퇴 고민이 보안수사권 폐지 발표 이전부터 있었다고 했고, 자신과 대통령은 오랜 기간 뜻을 같이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의 세부 설계를 둘러싼 이견과 정권의 통치력 붕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정치권과 일부 보도는 사람의 거취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하는데 익숙합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밀렸는지, 누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는지, 누가 다음 자리를 차지할지가 제목을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장관의 표정이 아니라 제도의 작동 방식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남든 떠나든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 때 피해자가 다시 문을 두드릴 곳이 있는지, 공소청이 기록만 넘겨받아 도장만 찍는 기관이 되는지, 중대범죄수사청이 새 간판을 단 검찰 특수부처럼 움직이지 않도록 어떤 통제가 마련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클립만 보면 박지원 의원이 오랜 동료를 붙잡고 충성 경쟁을 시킨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성호 장관은 개혁에 반발의 짐을 싸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회의 전체를 보면 그림은 더 복잡합니다.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했고, 정 장관은 큰 틀의 개혁은 이미 결정됐으며 남은 것은 기술적 문제라고 봤습니다. 둘의 차이는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마지막 위험을 떠안고 언제 책임을 넘길 것이냐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내부 분열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하면 시청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정 장관이 말한 기술적 문제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는 너무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권한 배분은 기술이 아니라 권력의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시작할 권한, 추가 수사를 요구할 권한, 직접 보완할 권한, 기소를 결정할 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과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권한을 오남용했다는 국민적 불신 때문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새 제도는 그 권한 집중을 해체하면서도 피해자 구제와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성공하면 개혁은 반쪽입니다.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쪽은 검사가 수사의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두면 이름만 바뀐 검찰이 부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계입니다. 검찰개혁이 수십 년 동안 지연된 이유 중 하나가 예외조항과 유보조항을 통해 기존 권력이 계속 살아남았기 때문이니까요. 반면 일정한 보안 기능이 필요하다는 쪽은 경찰의 초동 수사에서 빠진 사실이 발견됐을 때 기소 담당 기관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다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옛 권한을 돌려주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보안의 필요성을 누가 판단하고 어떤 절차와 기록 아래 행사하며 누가 사후 통제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공소청이 직접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보안 수사를 한다면 수사와 기소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되 요구 사유를 기록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하며 일정 기간 안에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면 권한 남용을 줄이면서도 사건의 빈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이의심사 기구를 두거나 피해자가 보안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승패는
보안 수사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통제 장치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여기서 정성호 장관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그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 검찰뿐 아니라 교정, 출입국, 범죄 피해자 보호 같은 분야에도 취약한 지점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의 직무는 검찰개혁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인권,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의 행정 접근성, 범죄 피해자의 지원 체계, 법률 구조 같은 영역은 뉴스의 첫 화면에 자주 나오지 않지만 국민의 삶에는 매우 가깝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목포 지역의 출입국 행정 문제와 현장 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정 장관의 역할을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거대한 권력기관의 개편 뒤에는 늘 작은 창구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정 장관이 개혁에 저항했다고 몰아붙이면 그동안 그가 추진한 수사와 기소 분리 작업까지 지워집니다. 반대로 오랜 대통령 측근인이 무조건 남아야 한다고만 하면 건강과 인사 쇄신의 필요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개혁 정부가 지켜야 할 태도는 사람을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장관이 떠나야 한다면 왜 지금인지,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후임자는 어떤 원칙을 이어갈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장관을 유임시킨다면 단순히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제도 출범의 연속성과 피해자 보호 장치를 완성하기 위한 결정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적 반대편이 이 틈을 레임덕으로 포장하는 것도 예상 가능한 수순입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 토론이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권력 붕괴로 번역하면 공격하기 편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을 이전 정부에 적용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과 여당이 정책 세부안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순간마다 레임덕이라고 했다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레임덕이었을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이견은 고장 표시가 아니라 조정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진짜 고장은 토론을 숨기고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책임질 사람이 사라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만 여권도 야당의 프레임만 탓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 장관의 사회 여부를 둘러싼 메시지가 엇갈린 것은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공식 사의 표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공식 절차가 없었다는 뜻과 정치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는 설명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말이 엇갈리는 순간 불필요한 의심이 생깁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절차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공백을 방치하면 정치권은 그 안에 레임덕, 항명, 숙청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순서대로 채워 넣습니다. 빈칸 채우기 실력만큼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가대표급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젊은 시절부터 함께했고 약 39년 동안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충성 맹세라기보다 자신의 사퇴 고민이 대통령과의 결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해명에 가깝습니다. 그는 큰 틀의 결론이 이미 나왔고 남은 것은 세부적인 문제라고 봤습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바로 그 세부가 실제 출범을 좌우하니 장관이 남아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한 사람은 임무의 완성을 제도 확정에서 보고 다른 사람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순간까지로 봤습니다. 이 차이는 기업의 대표가 공장 설계도를 승인한 뒤 물러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설계도만 보면 공장은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 라인을 돌리는 첫날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쏟아집니다. 인력 배치가 꼬이고 책임 구역이 겹치고 한쪽에서 처리하지 못한 일이 다른 쪽으로 밀려옵니다. 형사사법 체계는 공장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잘못된 연결 하나가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고 반대로 위험한 범죄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출범 직전의 장관 교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전환 관리의 문제입니다. 오는 10월 실제 조직이 출범하기 전까지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른바 책임 지도입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기준, 공소청이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두 기관이 서로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최종 결정을 내릴 주체,
진행 중인 사건을 어느 시점에 누가 넘겨받는지가 문서로 정리돼야 합니다. 여기에 인력 이동도 중요합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 경험을 활용하되 낡은 조직 문화와 권한 집중까지 함께 옮겨 심지 않으려면 교육, 감찰, 인사평가 기준을 새로 짜야 합니다. 간판만 바꾸고 사람과 관행이 그대로라면 국민은 금세 알아챕니다. 식당 이름은 바뀌었는데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이 똑같으면 손님이 모를 리 없죠. 반대로 경험 있는 인력을 모두 배제하면 새 조직이 초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개혁은 과거를 통째로 복사하는 일도 아니고 경험을 통째로 폐기하는 일도 아닙니다. 필요한 전문성은 가져오고 남용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는 잘라내는 정교한 분리 작업입니다. 이 설계를 누가 책임지고 공개할 것인지가 장관 거취보다 더 본질적인 쟁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정 장관 한 사람만이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개혁이 특정 개인의 경험과 관계에만 의존한다면 그 제도는 처음부터 취약합니다. 후임자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법률, 시행령, 조직 규정, 인사 원칙, 사건, 이관 기준을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관의 거취 논란이 오히려 이 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이 정말 제도화됐다면 장관 한 명이 떠나도 방향은 유지돼야 합니다. 동시에 전환기의 책임자가 바뀔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의존을 줄이는 것과 책임 있는 인수인계는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개혁의 마지막 5%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시간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순간까지는 정치가 방향을 정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행정이 빈틈을 메우고 피해자가 길을 잃지 않게 하고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실패하면 반대 세력은 개혁 전체가 실패했다고 공격할 것이고 국민은 이름만 바뀐 불편을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제대로 넘기면 검찰개혁은 특정 진영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생활을 바꾸는 제도가 됩니다. 박지원 의원이 정 장관에게 끝까지 남으라고 한 말은 바로 이 책임의 시간을 겨냥한 겁니다. 물론 사람의 건강을 희생하라는 방식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 장관 개인이 반드시 자리를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가 떠나더라도 책임이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귀국한 뒤 정 장관을 만류할 수도 있고 사의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선택이든 판단 기준은 측근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개혁의 연속성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정치적 체면이나 언론의 하루짜리 제목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사의는 개인의 결단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건강 문제와 인사쇄신 의지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검찰개혁의 전환기에 장관이 떠나는 장면은 야당과 언론에 의해 여권의 균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석을 말로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은 제도 설계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며 후임 체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준비하느냐로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해외 일정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나올 장면은 정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더 오래 기억할 장면은 따로 있을 겁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억울한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는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정치 권력이 형사사법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됐는지입니다. 장관 한 사람의 거취는 며칠 동안 전국을 흔들 수 있지만 잘못 설계된 제도는 수년 동안 국민을 흔듭니다. 이제 여권이 보여줘야 할 것은 누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가 아닙니다. 개혁의 목표가 분명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가 열려 있으며 사람이 바뀌어도 원칙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야당이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면 정부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